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어느덧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콘텐츠가 5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지도 활동이란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독서지도에 대한 정의, 그리고 활동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상세한 내용으로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지도는 올바른 독서 교육을 위하여 독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전문가들을 독서지도사라고 칭한다라는 부분도 앞서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은 독서교육 전반을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독서교육 전문가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활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어떤 일을 활발히 한다, 애를 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개념을 더해서 독서지도 활동이 무엇이냐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독서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완벽하겠습니다. 또는 과정 중심의 KWL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KWL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미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활동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WL이 어떤 단어, 어떤 의미를 압축한 단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K, 영어 단어는 know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 W는 want to know라고 해서 알고 싶은 것. 마지막 L은 learned라고 해서 배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 대문자를 추출을 해서 이어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KWL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를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슷하지만 다르게 좀 표현을 하자면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전, 중, 후에서는 어떤 목적을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봤는데, 독서 전의 목적은 흥미를 유발시킴, 그 다음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라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활동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실천도 하는 거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표지를 보고 제목을 보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즉, 과연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지에 대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훑어읽기, 그러니까 물론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독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제목과 목차 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훑어보는 활동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어휘에 대한 활동들도 더불어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서 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독서 중 활동입니다. 즉, 읽는 중에 하는 활동이라고 다시 바꾸어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목적은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활동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텍스트를 읽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휘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이미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면 메모를 하는 것, 혹은 포스트잇 등등으로 표시를 해놓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그래픽 조직자라는 것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도표, 그래프 같은 것들인데, 거기 안에다가 이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틀, 그림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다음에 검색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금방 아실 텐데, 이를테면 혹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십니까?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넣기 딱 좋은 그런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만든 이 파워포인트에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뭐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구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림이 이거다. 그러면 그걸 먼저 불러서 바탕에 깔고, 그런 뒤에 이제 그 위에 텍스트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그래픽 조직자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측면인데, 우선 목적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판적인 사고를 조금 더 촉진을 시킨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생각이라든가 느낌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토의를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논술까지 행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독서 후 활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이 감상의 내용을 글쓰기라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연극이라든가 영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앞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에서 대상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목표, 우리가 선정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여 알맞은 활동을 택한 다음에 감상한 바를 그 방법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면 드디어 독서 활동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읽는 것부터가 이미 활동이죠. 독서는 개인적인 활동이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만나서 지도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개인적인 활동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혼자서 읽은 것들도 역시 아쉬울 수 있으니 전문 지도사, 선생님들,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방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읽기 전부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읽는 중, 읽은 후까지 체계적으로 감상에 대한 표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므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계속 이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100회, 150회까지 힘을 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